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병든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병든살은 4가지 독이 모여 만들어지며 4가지 독으로 우리 몸에 해를 끼친다는 내용입니다. 병든살의 병인은 2가지죠. 굉장히 저항하는 살, 잘 빠지지 않는 살, 감량에 저항합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고쳐야지 빠집니다. 그냥 건강한 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것만 좀 줄여도 빠질 수 있는데 병든살이 되면 일단은 그럼 병든살에 염증을 빼줘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병을 만드는 살이죠. 그 염증을 만드는 살입니다. 최근에는 지방세포의 염증, 친화설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진행이 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지방세포가 건강을 해치는 기전은 염증이다. 그런 것들이 학계의 정설로 점점 더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과 내 몸 시스템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병든 살 자체가 우리 몸에 염증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해를 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병든 살은 이제 과학적인 용어예요. 최근에는 외국의 논문들이나 저널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허리둘레의 증가, 물론 이제 외국의 기준하고 우리나라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 35인치, 33인치 이상 되면서 중성지방의 증가, 150 이상의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낮습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이 낮게 나오고 혈압이 130, 85 이상으로 올라가 있으면서 공복혈당이 110 이상일 때, 그러니까 허리둘레의 증가가 필수적으로 있으면서 이런 이제 병적인 메타볼릭 신드롬, 대사증후군의 투치가 나올 때 병든 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병든 살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과 조건과 더불어서 만성피로,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다, 살이 찐 후에 부쩍 피곤해졌다, 만성통증, 여기저기 아프고 쑤신다, 그리고 만성염증, 그래서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염증들의 소견이 지방세포 증가, 허리둘레 증가와 관련이 있을 때 병든 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내가 병든 살인지 그냥 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대부분의 살은 이제 병든 살이죠. 자기가 주체 못할 만큼. 그렇지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빼보면 합니다. 우리가 살을 뺐을 때 만성적인 피로나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건 분명히 병든 살이죠. 자, 4가지 독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먼저 장독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이나 음식으로 인해서 장독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병든 살로 가죠. 대장의 독, 대장 안에 유해균이 많아지면 그 비만세균 자체가 병든 살을 만듭니다. 간장에도 우리 몸에 지방간으로 인해서 지방세포가 많이 쌓이게 되면 대부분 이제 탄수화물 가다습치죠. 인슐린의 저항성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올라가게 되고 이것 자체가 병든 살을 만들게 되죠. 위장의 독입니다.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소화가 제대로 안 되는 음식들이 과다한 칼로리로 이렇게 사용되게 되고 비만세균의 먹이가 되며 장두수 증후군을 일으켜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대장의 독, 간장의 독, 위장의 독, 이 장독 자체가 병든 살의 원인이고 이것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혈관의 염증을 더욱더 가중화시키게 되죠. 혈독, 혈액 속의 독이죠. 운동이 부족하고 염증성 음식,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정제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되면 혈액 속에 독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혈액 속에 독이 많아지면 만성염증과 활성산소가 늘어나죠. 만성염증과 활성산소가 늘어나면 호르몬의 교란이 되는데요. 이 호르몬의 교란으로 인해서 살이 점점 더 찌고 찐 살들이 병든 살로 전환되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이 작용을 하게 되죠. 더불어서 혈액에 독이 쌓이게 되면 순환의 저하로 인해서 기초대사량이 감소되면서 이전과 똑같은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하더라도 살이 더 찌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진 몸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독이죠. 지방세포가 증가합니다. 우리 몸에서 지방세포가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지방세포는 인슐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 지방세포의 독으로 인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증가되게 되고 늘어난 지방세포는 끊임없이 염증인자를 방출해서 우리 몸에 경고 신호를 보내게 되죠. 만성 통증과 만성 피로의 진원지가 됩니다. 그래서 당뇨나 이런 각종 기능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이 지방독이 됩니다. 그 다음 내독이죠. 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수면 부족,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식욕에 관여하는 호르몬 2가지가 있죠. 그렐린과 렙틴인데 특히 렙틴의 저항성을 더욱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돼서 우리가 충분한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렙틴 저항성 상태가 우리 머리 회로 속에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되죠. 더불어서 내독이 많이 쌓이신 분들은 중독성 뇌죠. 중독성 뇌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우울하고 뇌에 이제 염증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제탄수화물을 더욱더 찾는다는 거죠. 이렇게 장독, 혈독, 지방세포독, 내독, 이것이 쌓여서 병든 살을 만들고 병든 살은 이 4가지를 더욱더 가중시킴으로써 우리 몸에
염증 상태, 질병 상태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잘 살펴보시면 장독, 혈독, 지방독, 내독 이 네 가지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가 문제가 되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주고 한 가지가 개선되면 다른 부분에 개선되는데도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독을 말씀드렸더니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목표와 실천을 단순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독이 병든 살을 만든다고 했죠. 그럼 일단은 해결책은 병든 살을 줄이는 겁니다. 체중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절식,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세워서 체중을 감량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잘 살펴보면 본인이 네 가지 독 중에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선결적으로 고쳐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장독이 이제 심하다고 그러면 장내 세균수법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혈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항산화 음식을 풍부하게 섭취하면서 규칙적인 땀난 운동, 근력 운동, 숨찬 운동,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우리 혈액 속에 쌓인 독을 밖으로 내뿜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내독, 우리 머릿속에 내 독이 많이 쌓이고 있다면 걷기, 생각중지 훈련, 명상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을 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든 살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네 가지 독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살을 점차 감량하다 보면 이 병든 살을 만든 네 가지 독이 점차 감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체중 감량과 네 가지 독을 함께 줄여나가는 병행적인 전략이 이 네 가지 독이 만드는 병든 살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